네, 소개받은 김영숙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도가 아니라 저는 경기도의 안산이라는 도시에서 아침 새벽에 몸을 튕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했는데 아마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수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작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온다고 수고했다. 우리 엉덩이 토닥토닥 하면서 시작.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 형수가 수고했다. 자, 안 하신 분들 앞에 나와서 저하고 한번 해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 앞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 사람에게도 인사하십시오.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여러 교육청이나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의를 하러 갑니다. 또 선생님들 슈퍼비전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제가 강의를 또 하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강의들을 해봤지만 그게 아마 당진 씨가 굉장히 그런 협력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책들을 펴나가고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참 저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부분들은 패스 원리로 소통하라. 이제 이거는 제가 지은 책 아이의 마음에 집을 지어라라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패스 원리로 소통하라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 같이 여러분에게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많은 분들의 가장 고민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사시면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니면은 결혼 전에 아니면은 또 뭐 자녀가 다 성장해서 집을 떠나 보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 청중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뭐가 고민되세요? 아, 여기 당진에는 고민되는 게 없구나. 예. 여러 개 이제 그 의원님들과 같이 정책을 펴나서 행복한 도시네요. 제가 사는 도시와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순천이고 남편을 따라서 경상도 남자를 만나서 부산 남자와 살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까지 왔는데 제가 살았던 여러 도시의 그런 많은 부분들에서 제가 만나보거나 상담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많은 부분들일 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그럼 바로 이겁니다. 불통입니다. 자, 불통이 뭘까요? 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우리 이제 말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혹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고민이 됩니다. 아, 돈이 없어요. 아니면 뭐가 됐어요. 이런 건 사실 2차적인 거고 가장 근원적이면서 모두 다에게 공통이 되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소통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왜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할까요? 즉, 소통은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선택사항이냐 아니면 필수사항이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별로 이렇게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서 예, 아마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얘기가 조금 더 들리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실제로 말은 그렇게 뭐 선택이다 하지만 말은 필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은 어떤가요? 선택으로 하고 살아요. 필수라고 하지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왜 소통해야 되냐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은 저는 현장에서 제가 하는 일은 아동 청소년 혹은 부부 가족들을 상담을 직접 제가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있는 전국의 상담 교사, 상담사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교육하고 또 상담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 그러면 불통, 소통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아이들이 혹은 부부간, 가족 간에 폭력이 일어나더라. 궁극적으로는 그 폭력만 일어나면은 괜찮은데 폭력을 넘어서 어떻게 되나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부모를 죽여버리고 싶다. 또 우리 아이들로 저 담탱이를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버리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심장을 내가 들어가서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이 동네는 순해서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예. 그만큼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루고 혹은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혹은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것들이 바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아까 얘기했을 때 소통은 어떤가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필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수인 소통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소통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통을 다루지 않으면, 즉 말을 통하는 것을 다루지 않으면은 결국 잠재적인 폭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저는 잠재적 폭력 신호탄 제로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처음에서는 폭력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제로 단계에서 폭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다 아이가 잘 지내는 것 같고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저 가정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것을 폭력이 나타나지 않는 제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제로 단계에서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냐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요? 가장 마음의 아래 아이들이 수치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쓰레기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아이들이 외로워합니다. 외로움이란 건 뭐냐면 부모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외로운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이 외로움은 한 가족의 가족들이 같이 머무르지만 엄마 아빠가 있지만 부모가 있지만 마치 나의 배우자가 한 가정에 살고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마치 벽처럼 같이 있지만은 많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 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참 슬픕니다. 슬프고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냐에 대한 마음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외로움만 있지만 화를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고 화를 표현하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화와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막 두드러 부시고 폭발하고 던지고 욕을 하고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화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이가 뭔가 초등학교 1학년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말을 안 해요. 내가 말을 꼭 해야 됩니까? 이래요. 1학년이. 그래. 꼭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너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럼 너가 말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생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뭐요 이게? 예,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그럼 너 마음에 그 답답함이 어디에 있냐? 꼭 말을 해야 알아요. 이런 답답함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아직 폭력 단계는 나오지 않지만은 가슴에 쌓여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다행히 이렇게만 하고 있어서 이것을 혼자서 가슴을 치는 아이들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아이들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입만 열면 어떻게 하나요? 징징거려요. 이러면서 징징거리고 짜증을 내면서 징징거려요. 부모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가요? 네, 징징거려요. 자, 징징거릴 때는 폭력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력의 제로 단계에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정서적 어려움이라고 하나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즉,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단계에서는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 폭력의 제로 단계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은 어느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뭐가 날라와요? 미세먼지가 날라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미세먼지가 보이나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미세먼지가 쌓이고 쌓일 때 죽음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의 모든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짜증을 내주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끝내라는 소린가 벌써?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고마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러한 부분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안에서 수치심과 외로움과 슬픔이라는 것으로 간직하면서 자기의 감정들을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모습, 이것을 우리는 내재화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외재화라고 그래요. 간직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깥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둘 다의 단계에서는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 폭력의 제로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 있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상태를 우리 아이가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못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려요. 고개를 지금 제가 보니까 세 분만 도리도리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알아차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훌륭한 여기에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니다. 지금 이게 약간 울리는데 괜찮으세요? 들리는 게?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제로 단계에서 실제로 폭력의 단계로 발달될 때는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느냐. 실제로 폭력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다. 같다가 뭘까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특허입니다. 아직 특허청에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그거 적어 쓰실까 싶어서. 대부분 우리가 왕따라는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왕따가 뭔가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고립되어진 부분 우리는 왕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학교 안에서 내가 속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건 뭐냐면 가족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 이 도시에는 없길 바랍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다라는 건 뭐냐면 같은 가족끼리 사는데 어떤 집에는 아빠만 빼버리고 엄마가 자녀들 다 포섭해서 딱 그쪽에 짝짝 싸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하면은 엄마의 둥지 안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한 패거리 그것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열심히 일어나고 들어오는데 그 가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단단하게 끈이 묶여지기 때문에. 또 어떤 집은 어떨까요? 아빠가 아이들을 포섭해서 엄마를 밀어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엄마가 누구를 큰아이하고 짝짝서해서 누군다? 동생이나 형하고 어때요? 이 모기 가서 제가 좀 폭력을 했습니다. 짝짝서. 그래서 결국 가족 구성원들끼리 누군가를 아주 은밀하게 모르게 소통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같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때요? 안에서 이제 폭력이 일어나는 거야. 두고 봐라. 엄마는 왜 동생만 이뻐해? 근데 사실 남편이 배우자가 왜 당신은 나를 빼고 애들을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좀 쪼잔하게 보이잖아요. 전라도 말로.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은 남성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참 기분 더럽다 이러면서 이제 술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한두 번인데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폭력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가 폭력의 단계 1단계. 자, 그 다음 2단계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나쁜 표정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가족끼리 사는데 눈을 째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눈 운동 해볼게요. 우리 옆으로 왼쪽으로 한번 째려보겠습니다. 눈 운동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째려보는 거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우아한 눈빛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면 어떤가요? 제 눈이 왜 이렇게 찢어졌을까요? 아마 제가 가설해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째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째진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상담받으러 선생님 왜 이렇게 눈이 째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눈이 째졌지? 제가 이렇게 째려본다는 거죠. 째려보면서 너무나 싫을 때 어때요? 마음속에서 째려보면서 증오의 눈빛으로 저게 지 아비를 닮아서 저거 아주 그냥 배기 싫어 뒤통수로 후려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어때요? 이게 전라도 표현입니다. 네.
전라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동네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혹시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어찌됐든 그렇게 어때요? 눈빛으로 째려보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지만은 아이들은 그것을 느껴요. 혹은 째려보지는 않지만은 말을 하죠. 소리도 지르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을 부른다. 어쩌라고 내보고 이렇게 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단계, 여기도 폭력을 부른다. 자, 그 다음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비아냥거린다고 하죠. 이것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의 이름을 뭔가요? 그냥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굉장히 무시하는 이름으로 불러요. 넌 머리를 달고 다니냐, 뭐냐, 닭대가리냐, 머리를 뭘로 갖고, 장식품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뭔가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부분입니다. 그냥 모욕적어네 얘기하는 거. 몇 번을 얘기했노? 니라고 어떻게 살겠냐? 니 세상에 어떤 세상에 취업이나고 살겠냐? 니 아비하고 똑같이 하려 그래? 이러면서 모욕적인 언행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협적인 언행과 협박, 노골적, 따돌림, 괴롭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가요? 이제 참고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이것도 모두 다 폭력인데, 이제 폭력이 지금까지 하는 것은 정서적 폭력이라 한다면 언어적 폭력, 이제부터는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이렇게 해요. 우리 엄마가요, 핸드폰 모가지를 비틀어서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에 오면. 이게 폭력인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한다? 발로 망치로 그냥 핸드폰을, 게임을 그냥 부셔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많은,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을 수 없을 때 이제 아이들을 패는 거예요. 근데 패는 게 그냥 패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참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래요. 내가 이대로 이 삼은 상태에 있다 보면 내가 아이를 죽일 것 같아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119 불러서 본인 스스로가 뭐한가요? 가정폭력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어할 수 없을 때 마치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무슨 사단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신고를 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저는 부모님이라고 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를 해라. 마지막엔 어떻게 한다? 궁극적으로 해서 참을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흉기나 살인을 사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많은 사회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즉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10단계, 9단계에서는 마치 나무일처럼 보여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두의 폭력 단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모두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우리가 폭력의 제로 단계에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스스로가 부부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러한 폭력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소통해야 될까? 다시. 자, 소통은 필수사항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필수입니다. 소리가 아까보다 3명인데 지금 한 10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계신 단계네요. 네, 계속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왜 소통해야 되냐? 소통은 해야 된다는 필수라면은 언제 우리가 소통해야 될까? 언제 소통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의 마이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예상된 시간보다 시간이 좀 많이 제한돼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언제 소통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딱 끊어졌어요, 소리가. 네, 항상 해야 된다. 그렇죠? 정답, 빙고. 자, 봅시다.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분과 얘기했을 때 아까 우리가 7단계가 되어야 개입한다 하지만 사실은 폭력의 제로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지만 사실은 언제 소통해야 되냐면 폭력의 제로 단계부터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강의를 해야 될 이 부분들은 제로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폭력을 잠재우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부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로 단계에서 항상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궁금합니다. 나도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부모들이 가족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잘하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요놈은 뭐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주둥아리. 요놈은 입이 그냥 나와야 될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오나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소통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소통하는 방법을 저는 패스 원리, 제 저서에 아이의 마음에 집을 지어라.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무슨 집을 짓냐면 많은 부모들은 대학을 가는 집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명품의 집을 지어주고 아파트를 살 집을 지어주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에 집을 주어나 저는 대화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어떻게가 패스 원리입니다. 자, 패스 원리라는 것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영어로 PASS가 듣기, 패스, passionately listening, 열정적으로 들어라. 첫 번째 단계가 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공감해라.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읽어주고 알아주라. 이런 단계. 그것이 A, 엠파스, 공감. 세 번째는 구조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한다? 네, 알려주는 거다. 여러분 이게 사진 찍지 마시고요. 제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책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잘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는 들으시고 제가 뭐 다른 방법들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조금 같이 들으시면서 내가 느끼시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적어가셔도 집에 가서 하시나요? 집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지금 강의한 것들을 기억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주는 거다. 네 번째는 대화로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아간다. 이것이 대안 발견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패스 원리인데 영어의 첫 자를 따서 PASS, 듣고 공감하고 구조하고 대안을 발견한다. 이러한 부분이 뭐다? 소통의 방법이다. 자, 그러면 제로 단계에서 듣기는 뭐냐? 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신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입은 하나 주었지만 귀를 두어 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잘 들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귀를 한번 오른쪽 귀, 왼쪽 귀를 내가 보이진 않지만 만져보세요. 귀를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이렇게 한번 촉감으로 만져보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만져보면은. 입은 굉장히 입술이 이렇게 입술, 윗입술, 아랫입술. 저는 좀 입이 중간 평균을 기준으로 좀 한 15cm 내지 30cm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저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라는 것은 여러분 만져보셔서 알지만 어떤가요? 굉장히 섬세하고 굴곡지어지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앞과 뒤에 많은 부분들이 각도가 지어져서 굉장히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즉 신이 인간에게 참 이러한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잘 들어라. 그러면 잘 듣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폭력의 제로 단계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한다? 들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상담하는 분들도 어떤가요? 많은 부분들이 들는 거예요. 잘 듣고 그래서 정말로 가슴이 쓰라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럼 내가 자녀의 마음에 알아주려면 어떻게 한다?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잘 듣지 않을 때는 뭔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하는데 그럼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우리 집에서 저는 존재가 없어요. 아빠들도 그래요. 내가 우리 집에서 돈 벌어다 준 기계지 저 존재가 없어요. 내가 말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두고 얘기를 하냐고 저는 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마누라 뒤통수 대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존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듣지 않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듣지 않을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이건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잔소리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렇게 할 때 내 말이 무시되어질 때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관계에서 파괴성을 부추기는 거죠. 그게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지 않을 때. 자, 그러면은 잘 듣는다는 게 뭐냐 그럴 때 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아이들 눈동자 보면서, 배우자 눈동자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론이지. 그럼 내가 설거지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듣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가장 쉽게 얘기할 때 제가 해체적 경청이라 합니다. 뭘 해체해야 되냐면 내가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관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 편견과 선입관은 뭔가요? 다 각자가 달라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대부분 부모님들에 대해 상담해서 만날 때 자녀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얘기하면은 너 또 게임했지.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행동만 보면은 게임했다는 부분으로 먼저 선입관을 가져.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해서 그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제가 얘가 커서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임상심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석사로, 아주 힘들었던 시기에서 잠을 안 자고 내가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갔다 왔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이 아이가 밤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늘 커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또 게임하고 있나? 왜냐면 게임 중독에 걸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또 뭐 하면은 게임에서 또 무슨 SNS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제 안에 뭔가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 내가 뭘 보고 게임했다고 엄마는 얘기를 하세요. 근거를 대보세요 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요? 제가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선입관을 우리가 뭐 한다? 내려놔야 돼요.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또 내 몰래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거다. 제가 지금 또 뭐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입관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별개의 문제겠지만은.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선입관을 갖고 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잘 들어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선입관을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이 섬세합니다. 우리가 보통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아주 센시티브해서 감정을 잘 잡아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것은 내 말을 무시하는 거죠. 나는 무시할 의도가 없었는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복잡하다, 어렵다. 제가 상담원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엄마 내 말 안 듣고 딴 생각하지? 맞아.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은 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얘기를 들어주면은 내가, 내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느낀대요. 정말 센시티브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그냥 들어주는 이런 것이 이 아이가, 그래서 매일 얘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2-3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얘가 문제가 풀려서 그냥 또 자기 일을 해 나가요. 부분들을. 그렇게 예민하고, 아주 얘도 우리 그 아들이 딸한테 하는 말 예민충이라 그래요. 저 예민충, 민감충. 근데 이제 그게 살려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장점으로 발휘되었지만, 자라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들어주는 것은 생명을 꿈틀거리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굳이 이제 내가 듣지 않고 그래요. 아이, 저기 딸, 너 지금 해야 될 거면 숙제도 많은데, 알았으니까 빨리빨리 하자.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됐어! 그렇게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어때요?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그 화가 풀려진 상황, 안 풀린 상황에서 더 화를 쌓으면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숙제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력을 증진시키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P에서 A. 자, 패스원래에서 A가 뭐냐면은 공감이에요. 공감이 뭘까요?
여러분 공감을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자, 공감은 공짜로 감정을 읽어준다. 자, 공짜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자, 공짜로 마음을 얻는 게 뭐냐 그러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요.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은 개소리도 해요. 우리 애들이 무슨 상대하면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해요 이래요. 개 같은 소리를 해도 어떻게 한다? 그럴 수 있겠다. 네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을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인정해준 것이 공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감정을 읽어준다, 뭐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한다? 인정해주는 거다. 너가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뭐다고요? 공감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감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가장 쉬운 공감의 방법은 행동이 아니라 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애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행동을 하는데 내가 걔를 마음을 읽어주고 인정해주면 얘 이 싸가지 없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나 공감이라는 것은 행동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인정해 준다? 마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을 인정해 주냐 그러면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너 참 엄마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왜? 뭘 보고? 집에 갔다 오면 가방을 툭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보통은 세기보다 그럴 때 뭔가요? 화가 났다는 표현이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죠. 항상 앞에는 뭐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참 힘들었는갑다. 뭐가 화가 났겠구나. 화났나 봐. 속상했나 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자기 마음을 이제 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공감을 해야 되는가? 듣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는 힘. 아까 말한 우리 폭력의 제로 단계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단계까지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감을 해주면 조절력이 생긴다. 그리고 감정을 인식해 주는 거죠. 아, 이거 그래서 우리 새끼가 화가 났어. 아,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엄마의 말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인식해 준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어쩐다? 대화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공감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욕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폭력의 제로 단계부터 실제로 있는 모든 단계의 부분들을 부모가 사용할 때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무시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